자,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기의 기억 위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일반 선택지 보게 되면 뭐 사동 접사라는 말 나오고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 뭐 주동문, 뭐 집적 사동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사동표현. 자, 사동표현과 반대되는 게 저 주동표현이거든요. 자, 요거는 주동문이고 이 밑에 있는 건 사동문입니다. 자, 볼게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가 주동문입니다. 이 주동문을 사동문을 바꾸려면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 우추 얘네들 중에서 들어가는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전미사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지금 먹었다에는 뭐가 붙냐면 이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먹이 얻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 내려오고요. 주동문의 주어는 뭐가 되냐면 사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되고요.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이해됐죠? 먹였다 라고 하게 되면 뭘 먹여? 밥을 먹였어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누가? 뭐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 우추 얘네들을 붙이든가 또 하나는 못목에 하다, 만들다 이러한 걸 붙이게 되면은 그 사동 표현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엄마가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라는 것도 사동문이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게 했다 이것도 사동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히였다 즉 사동 전미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된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 또는 단형 사동 뭐 이런 말을 쓰고요. 못목에 하다가 붙어서 된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 장형 사동 뭐 이러한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보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 볼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아이가 만약에 뭐 지난 그런 아주 어린 아이다 그러면 혼자 스스로 못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색동옷을 이렇게 손도 껴주고 발도 껴주고 뭐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직접 사동이라 그래요. 또는 직접 행위라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7살이야. 근데 색동옷을 입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억지로 엄마가 입게 했다라는 얘기죠. 즉 간접적으로 아이는 입기 싫은데 너 빨리 입어 뭐 이런 식으로 입게 했다라는 뜻으로 간접의 의미도 나타납니다. 즉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행위, 간접행위 두 개 다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의미의 중의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100%는 아니고 이렇게 파생적 사동문일 경우에는 직접사동, 간접사동, 즉 직접행위, 간접행위가 두 개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문장을 보고서 진짜로 하나의 의미인지 두 개의 의미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나타날 때는 의미의 중의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엄마가 아이에게 색동옷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통사적 사동문은 직접 행위는 안 나타나고 간접 행위만 나타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에 보면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이해됐죠? 목적어가 앞에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그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란 건 뭐냐면 서술어가 서술어로 쓰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필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관형어가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가? 그 다음 부사어가 있으면 부사어가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가? 요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볼게요. 그러면 한자리 서술어는 뭐냐면 꽃이 매우 예쁘다 해서 매우라는 건 부사니까 부사어입니다. 얘는 없어도 되죠. 따라서 예쁘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꽃이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쁘다는 한자리 서술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두자리 서술어는 이 음식은 주어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고혈압에는 부사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음식은 고혈압에 좋다 뭐 이런 말이니까 고혈압에 라고 하는 부사어는 꼭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좋다라는 단어는 두자리 서술어.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가 꼭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주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세뱃돈을 목적어는 꼭 있어야 돼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라고 하는 이 부사어는 주다라는 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될까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세 개의 문장 성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 네 자리 서술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11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담장이 낮다, 담장이 낮다. 이거는 담장이 낮다, 이 낮다라는 단어를 사동사로 바꾸려면 뭘 붙이면 된다? 이히, 리기, 우구, 추 중에서 추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낮추다, 현재니까 낮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주동문. 낮다는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주어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낮춘대요. 뭘 낮춥니까? 담장을 낮추죠. 누가?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죠. 그래서 얘는 사동문 몇 자리 서술어? 하나, 둘, 두 자리 서술어.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아이가 옷을 입었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입히였다 해서 히가 사동 전미사 이해됐지요? 그럼 얘가 주동문. 아이가 옷을 입었다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이해됐죠? 아이가 주어, 옷을 목적어. 그래서 입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해서 이거는 사동문. 왜 사동문? 사동전미사 히가 붙었으니까, 즉 사동사가 쓰였으니까. 그 다음 옷을 목적어 그대로 왔고요. 아이가는 뭐가 될게요? 아이에게라고 하는 부사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지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자, 그 다음 사람들이 방으로 자체 옮긴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사용되었지요. 그래서 얘가 사동문. 그러면 얘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된다? 기자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옴 하고서 옮긴다. 이거 현재 시제니까 옮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옮는다. 뭐를? 이삿짐을. 누가? 방이? 이런 맥락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문장 성립 가능한가요? 아니죠. 대응하는 주동문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동문과 사동문은 100% 변환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둘 다 뭐 간접
간접 행위. 읽히셨다의 히가 사동 전미사잖아요.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부분에서 파생적 사동일 경우에는 직접 간접 행위, 직접 간접 사동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할 때 뭘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간접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웃다 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이가 웃다. 그 다음 철수가 짐을 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웃다라는 것은 앞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자동사. 그 다음 짐을 지다에서 지다는 타동사.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 아빠가 아기를 웃긴다에서 기라는 사동 전미사가 쓰였고요. 지우다에서 우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얘는 사동문.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사동문 맞고요. 그러면 이 아기가 즉 웃다라는 자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주동문에서는 아기가 라고 하는 주어가 뭐가 되었다? 아기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되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철수는 주어였잖아요. 그런데 사동문으로 바꾸니까 철수에게 라고 해서 뭐가 됐다? 부사어가 되었다. 자, 1번 선택지 기억 보겠습니다. 형용사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되었고 맞지요? 낮다에 뭐가 붙었다? 추가 붙었다. 그래서 낮추다 라는 사동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니은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문의 개수가 달라지는군. 달라졌죠. 두 자리 서술어에서 세 자리 서술어로. 그 다음 디귿 사동문 중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군. 그렇습니다. 만들 수 없었고요. 그 다음 리을 접사에 의한 사동 접사, 사동 전미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일이기 우구축 사동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 못목에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되는군.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요. 문장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직접 사동이 아니고 뭐다? 간접 사동이 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주동문의 서술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그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군. 그렇죠. 자동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가 됐고요. 타동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유후마, 그 다음에 순행정 유후마, 그 다음에 비흐마, 뭐 역행정 유후마,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쭉 교체, 뭐 탈락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할게요. 자, 일단 비음화라는 건 뭐가 있냐면 기역 디귿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기역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다 비음화고요. 유음화라는 건 뭐냐면 니은 리을 또는 리을 니은 이렇게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발음되냐면 리을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것을 유후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뭐가 냐면 한자어에서 접사처럼 붙은 란, 요, 력, 량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니은 리을이 그냥 리을 리을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발음된다?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난, 니은, 리을이 만났잖아요. 근데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요. 뭘로? 니은으로 발음돼요. 즉 리을, 리을이 니은,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한자어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는 눈여겨봐 주고요. 그 다음 순행이란 말하고 역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순행이란 건 뭐냐면 뒤가 바뀐 걸 순행이라고 그러고요. 역행이라는 것은 앞에 게 바뀌는 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자, 12번. 보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니은과 리을 소리를 연달아 낼 때 유음하라는 건 뭘로 발음된다?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 이해됐죠? 연달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순행적 유음화 뭐가 바뀐다? 뒤와 바뀜. 반대로 니은과 리을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역행적 유음화가 역행적 유음화 그러면 앞이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편한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용언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이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리을이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을, 리을로 발음 안 되고 니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 뜻입니다. 1번 선택지 볼게요. 자기가 발음해보면 됩니다. 산란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다? 일단은 유음하죠. 리을 리을로 됐으니까. 그죠? 앞에 게 바뀌었죠. 역행적 유음화 됐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표, 현, 역 이렇게 되죠. 리을 리을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거 뭐다? 리을의 비음화 그죠? 니은에 해당하죠. 그 답이 몇 번? 1번. 이해됐죠? 그 다음 요거 하나 해볼게요. 줄, 넘기 이렇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비읍이 뒤로 넘어가겠죠? 이 번, 요. 그 다음 결, 딴역 이렇게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요거는 의견난 장신요 니은 니은으로 발음 대관령 이 같은 경우는 물 하고서 뒤에 있는 니은 일단 리을로 발음 그 다음에 리을 앞에 또 니은이 있으니까 리을로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줄넘기 같은 경우는 순행. 이거는 유음화가 아니라 리을의 비음화. 마찬가지 리을의 비음화. 대관령, 역행. 물난리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아니라 유음화. 두 번 일어났으니까 이건 상호작용.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 14번입니다. 지금 지문을 읽어보면은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 활용. 규칙 활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변화가 없으면 다 규칙 활용입니다. 즉, 먹다에 고라는 어미가 붙어서 먹고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먹자, 어간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어미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이랬을 때 규칙 활용. 그 다음, 리을 탈락. 어간 리을이 끝나는 용언이 뒤에 니은, 비읍, 오시가 왔을 때 리을이 탈락합니다. 즉 울다에 눈이 오면 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우탈락. 어간이 의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을 때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이 됩니다. 끄다에 어가 붙으면 꺼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이 조건만 맞으면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불규칙 활용 첫 번째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 어미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거예요. 즉 묻다. 여기서 묻다는 파묻다 이게 아니고 질문하다 그 뜻입니다. 묻다에 어가 붙으면 물어 디귿이 리을로 되죠. 디귿 불규칙. 그 다음 비읍이 오나 우로 변하는 것은 비읍 불규칙. 예를 들어서 돕다에 아가 붙으면 도와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로 되어 있잖아요. 비읍이 오로 변한 겁니다. 비읍 불규칙. 그 다음 시옷 불규칙은 모음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거. 낫다에 아가 붙으면 나아. 그 다음에 끊어진 줄을 있다에 어가 붙으면 이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거 시옷 불규칙. 그 다음 르 불규칙. 르 불규칙은 뭐냐면은 일단 모음 어미가 붙으면 일단 의가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이해됐죠?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리을러, 리을라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죠? 그것을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다에 어가 붙으면 불러가 되잖아요. 일단 어간에 있던 뭐가 없어졌다. 의가 탈락했다.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는 어간에 리을이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겨서 리을러의 형태가 됐지요. 이해됐지요? 르 불규칙. 그 다음 우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하는 거. 푸다에 어가 붙으면 그 다음 여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 어미 아나 어가 붙었는데 여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에 어가 붙으면 공부하여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히읗 불규칙. 히읗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 어미 앞에서 일단 히읗이 탈락해요. 그 다음에 아가 붙었는데 에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까마타에 아가 붙으면 까메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일단 히읗이 탈락했죠. 그 다음에 아를 붙였는데 뭐가 됐다? 애가 됐다. 그래서 까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러 불규칙은 뭐냐면 모음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지문 읽어볼게요. 자, 용어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엔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찢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의탈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활용이라고 한다. 규칙활용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활용 아까 위에서 8가지 정리했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씻다와 같은 디귿 불규칙, 젖다와 같은 시옷 불규칙, 붓다와 같은 비읍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라타와 같은 히읗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국어에서도 중세국어 나왔습니다. 중세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쓰다가 써처럼 활용할 때 의탈락이 있는데 이는 국어의 의탈락에 대응한다. 즉 의탈락은 현대국어, 중세국어 똑같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한 중세국어에서 싯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싯,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역시 현대 국어의 디귿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디귿 불규칙도 동일했나봐요. 그 다음 돕다 젖다 역시 자음으로 돕다하고 젖다라는 게 있었대요. 요 단어가 돕다하고 젖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어간의 기본 형태 모, 돕, 젖 안 변했나봐요. 이해됐죠? 뭐가 시작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그 다음 그 외의 경우는 뭐죠? 모음어미.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변했나봐요. 즉 비읍 순경음 돕, 그 다음에 반치음 젖 이런 식으로 교체됐다. 이러한 교체는 비읍 순경음이 즉 모음어미가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비읍 순경음이 아 또는 어 앞에서 뭐가 되었다? 오우로 되었다. 즉 비읍 불규칙이 적용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아래 아나 의와 결합하면 또 아래 아나 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되었다? 반몸 오우가 아니라 오우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으로 나타났대요. 그 다음 이 젖다 할 때 이 젖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치음은 소실되어 반치음은 없어졌대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은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반치음이 탈락했나 봐요. 또한 어간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하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즉 하다에 아나 어가 붙으면 뭐가 됐다? 야로 나타났다. 이거는 현대국어의 여불규칙과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불규칙에서는 여로 변화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야가 되었나 봐요. 하다에 아가 붙으면 하아가 아니라 하야 이렇게 됐나 봐요.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중세국어에 돕다고 젖다라는 단어가 있대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그냥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돕, 반, 비읍순경음, 그 다음에 젖, 반치음으로 변화했대요. 그리고 이 비읍순경음은 아어 앞에서는 반몸 오우가 되었고요. 아래 하나 의가 결합하면 오우로 바뀌었대요. 즉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반치음은 탈락됐대요. 모음어미 앞에서. 현대국어의 시옷 불규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즉 아가 붙으면 뭐가 되었다? 야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여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3번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용어의 활용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기역 미음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탐구 결과
따르다는 뭐뭐처럼 의가 뭐뭐처럼 어미앞에 탈락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활용? 규칙 활용. 그 다음 활용하는 보면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러 하고서 뭐 바뀌었다? 어미 변함. 그 다음 여기 치카를 또한 묻다는 질문하다. 묻다에 어가 붙은 물어 하고서 뭐가 바뀌었다? 디귿이 리을로, 즉 어간이 변했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잠그다. 잠그다에 아가 붙으면 뭐가 된다? 잠가 하고서 뭐가 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가 붙으면 뭐가 된다? 닫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뭘까요? 일단 아는 그대로 있고요. 다자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하고 리을 그대로 있죠. 다하고 리을이 붙어서 달이 된 거니까. 이해됐죠? 뭐만 없어졌죠? 의만. 탈락. 그 다음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 일단 어간에 있던 의가 없어졌죠. 보이죠? 근데 리을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리을러, 리을라의 형태가 됐죠. 뭐다 이건? 여기서 이야기한 바로 요겁니다. 르 불규칙. 그 다음 들르다에 어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들러. 자, 이거 보면은 리을러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을이 여기 원래 있죠. 그러면 들자는 그대로 있고 리을도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어도 그대로 있고요. 그럼 뭐만 없어요? 어간에 있던 의만 없어졌죠. 탈락. 따라서 따르다와 같이 의탈락 같은 규칙하려 하는 거 들르다. 그 다음에 어미가 변화했지요. 그 다음에 묻다처럼 어간이 변화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여기는 니은엔 어미, 디귿에는 어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가 붙으면 물러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간에 있던 의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리을러로 됐죠. 따라서 르 불규칙. 그래서 답이 4번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반치음, 그 다음에 순경문 비읍, 그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까 위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중세국어에서 돋다, 졌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그냥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순경문 비읍, 그 다음에 반치음이 사용된 어간이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 비읍 순경음은 아어 앞에서는 반모 오우로 변화하고 아래 하나 의가 나올 때는 걔네들하고 결합해서 오우로 바뀌었다. 현대 국어의 비읍 불규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고요. 그 다음 비읍 순경음은 소실되어 있는데 현대 국어의 시옷 불규칙으로 이어지는 거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었고 하다에는 모음 시작되는 어미 아가 붙으면 이 아가 야로 되는데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1번 선택지 지서의
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 자, 그럼 볼까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짓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1번 선택지 맞는 말. 그 다음 2번 즐거분 하고서 즐겁다가 기본형이니까는 여기서 순경은 비읍이 사용됐잖아요. 뒤에 뭐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교체된 거죠. 그렇죠. 즉 즐겁에다 모음 시작되는 어미, 즉 뭐가 붙은 거다? 은이 붙은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의 지서가 나에서, 나라는 건 현대국어예요. 지어로 나타난 것은 반침이 소실된 거죠. 반침 소실된 거, 즉 시호 불규칙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랬고요. 맞는 말. 그 다음 가의 즐거분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읍 순경음이 탈락하였다. 비읍 순경음이 탈락한 게 아닙니다. 뭐와 결합하여? 의와 결합하여 뭐가 된 거다? 우로 변한 거지요. 즉 의와 결합하여 우로 바뀐다. 라고 있었잖아요. 본문에.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 변하, 야와 변하, 여는 모두 활용할 때 어미 형태가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붙은 것이다. 원래는 아가 붙었죠. 여기에서는 아나 어나 붙었을 것이고 형태가 변한 거죠. 어미 기본 형태가.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보기일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비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결승전을 한 200m 두고 한 뭐다? 01-4. 그렇죠. 왜? 수량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대략 뭐 이런 뜻이니까. 이해됐고요. 그 다음 앞뒤로 달리고 있었다. 한 이불을 덮고 다며 한 01-3. 왜? 같은 이라는 의미죠. 같은 이불. 이불을 덮고 자며 훈련하던 동료 선수들의 응원 속에 나는 온 힘을 다해 한 걸음씩 해서 하는 01-1. 왜? 단위를 들어서 그 수량이 하나다 뭐 이런 뜻이니까. 한 걸음씩 내딛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몸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02-1 뭐 그대로 써 있어요. 몸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힘이 남아있는 한 02-2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몸무하는 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조건의 의미. 포기는 하지 말라고 외치던 한 친구의 한 01-2. 왜? 어떤 뭐 이런 뜻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잘못된 건 몇 번? 2번.
왜냐하면 뒤에 오는 추천을 시작한 점에서 기억과 미음은 기억 볼까요? 기억은 01-4니까 당연히 기억은 관형사. 그런데 미음은 02-2잖아요. 02-2 얘는 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은 명사. 그래서 답이 2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